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새로운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23년 군무원 7급 문제들을 풀 건데요. 제가 5문제씩 안 풀고요. 4문제씩 풀려고 합니다. 선생님, 군무원은 25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는 5일 더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군무원이 문제가 아주 예쁘지 않습니다. 게다 7급은 더 그래서 요거까지 다 풀어볼 만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해설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리겠지만 문제는 일부만 발췌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5문제 정도 빼고요. 하루에 4문제씩 한 20개 정도 이번 주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보게 되는 문제는 2번, 5번, 6번, 7번까지 1번하고 3번하고 4번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에도 X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저. 행정 이념은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왠지 그럴 것 같죠? 근데 행정의 이념은 현재에도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결과적으로 행정의 이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1번 X인데 문제가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죠? 행정 업무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요.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이념 가운데에서도 수단적 가치들 있잖아요. 우리 본질 가치 말고 수단 가치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수단 가치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수단적인 성격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맞는 선지고요. 4번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도 원리나 지침의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행정 이념이라기보다는요. 행정 목표를 정의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이념은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풀기는 풀었지만 그렇게 예쁜 문제는 아닙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공공재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안 되고요. 이건 시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죠.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정부의 직접 공급,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부의 규제 이렇게 3가지잖아요. 그중에서도 직접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이렇게 들어가죠.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외부 불경제의 경우에는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연 독점에 대한 정부 규제, 네,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있는 재화라고 한다면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이들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번 맞는 선지입니다. 4번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정보를 오픈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공급을 한다. 어색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5번 문제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급, 보조금, 정부의 규제 이런 3가지의 대응책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합리 모형은요, 합리포괄 모형인 것 알고 계시죠? 인간의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합리 모형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신제도주의의 합리적 선택 모형, 경제학적 신제도주의의 내용과 사실 비슷한 맥락들이 있죠. 거의 모든 경제학적 모델들은 비슷한 맥락,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완전한 합리성 가정, 그래서 모두 다 합리적인 선택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리 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의 극대화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굳이 문제가 1번과 2번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같은 표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점증 모형은 실제의 결정 상황과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형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은 실제 현실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고요. 점증 모형의 장점과 합리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 이게 바로 우리 에치오니의 혼합 주사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7번입니다. 너치 이론에 관한 문제가 이번 군무원 7급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세일러와 선스타인이란 학자들이 너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 웬만한 건 너치 이론의 내용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경제학이 바로 이 너치 이론을 통해 정책 설계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경제학 이론이죠.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기존의 경제학과는 좀 다르게 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이 약간 제한적이다. 휴리스틱,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신이 판단을 했는데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인지적 행동 오류에 의해서요. 나 스스로가 개인의 후생,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건 제3자가 나에게 유발하는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요비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의 경제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실을 끼치는 건데 이게 아니라 행동경제학은 나 스스로의 오류로 인해서 그래서 내부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경제적 후생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행동적 시장 실패의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남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행동적 시장 실패. 그래서 넛지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넛지 이론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요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푹 찌르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설계의 제반적인 요소들을 통해 넛지적 설계를 합니다. 맞고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명령 지시적인 상부 규제, 경제적 유인 이런 것들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넛지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 개입 방식. 그래서 촉매적인 정책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죠. 넛지는 제가 얘기했지만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을 합니다. 맞죠? 근데 정책을 실제 설계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설계하지만 이걸 선택하는 일반 개인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도되고 있다는 걸 잘 못 알아채죠. 알아채죠. 그래서 우리가 급진적 점증주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정교한 정책 설계의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1번입니다. 너지 이론은 워낙 중요한 이론이어서요. 여기서 지금 좀 약간 세핑 선지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효과에 의해서 행동적 시장 실패가 유발되게 된다. 이런 기본 가정 같은 것들은 같이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